정말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좀 민주당 여기도 좀 이런 말씀 드리긴 하지만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니까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제가 원칙을 잘 지키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김용 전 부원장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이분들 예. 이분들 다 지금 참 이분들 다 보궐선거 출마하신답니다. 보궐선거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 한 분, 보궐선거 출마 보궐선거에 출마 얘기가 나오는 분, 그리고 출판 기념회 전국을 하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저는 솔직히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위헌정당 아니에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민주당 분들이랑 뭐 송영길 대표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네. 이분이 무죄가 나오신 게 왜 무죄가 나온 겁니까? 경찰에서 별건 수사했다고 해서 증거 능력을 위협하게 수집했다고 맞아요. 해서 이 사람이 저질렀던 인들에 대한 증거는 다 있는데 그렇지만 수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 해서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본인들이 정말 떳떳하게 이 사람이 무죄가 아닌 이 사람이 무죄지만 무죄라는 게 아니라 돈봉투 사건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돈봉투는 있는데 증거도 있는데 검찰에서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수사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무죄를 준 거지 본인들이 뭐 떳떳하게 무죄라고 막 떵떵거릴 그런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치 본인들이 정말 무슨 검찰의 억울한 수사 때문에 아니 지금 당장 그때 이제 같이 그 돈봉투 돌리는 역할을 하셨던 의원님들은 다 유죄를 받으셨어요. 뭐 강래구 의원님이나 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마치 자신들이 무죄를 받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전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뭐 워낙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근데 송영길 전 대표하고 대통령의 입이죠. 그 대변인 하시는 분 김남준 두 사람하고 이제 뭐 경선해야 되나? 붙었습니다. 인천 계양을 두고 네. 사실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의원 대표 지역구였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거 물려주고 갈 때도 이상했어요. 이 사람이 서울시장도 왜 나가고 이걸 물려주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 뭐 여러 가지 대통령 되기 전에 수사 받고 있으니까 불체포 특권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굉장히 희생을 하면서 넘겨준 건데 그러니까 돌려줘. 영수증 그죠? 돌리도.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은 지금 개항이랑 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통령 내외가 그 개항에서 교회를 갔는데 갈 때 김남준 대변인을 데려가 갖고는 이제 저 자리를 물려주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그때도 송영길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는 건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 하셔서 그 사모님이 선거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맞아요. 계속 돌았었거든요. 사모님이 지역에서 원래 그 정치인 사모님도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지역에서 평이 굉장히 좋으시대요. 그래서 사모님 평이 더 좋대요. 네, 그래갖고 사모님 돌아다니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본인 등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말 그대로 국민을 대리하는 자리인데 이걸 마치 뭐 본인들 뭐 이거 하기 위해서 주고 네. 물려주고 한다는 모습이 참 우습습니다라는 얘기밖에 본인들끼리 못 드리겠네요. 세습하고 네. 그리고 좀 아까 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얘기하셨는데 이분 항소심까지 5년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되는데 왜 보석을 받아주냐 이거예요. 지금 보석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보석을 3번을 받았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북 콘서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서울시장 민주당 가고. 서울시장 후보들 다 모아놓고 간담회도 하시고 대담도 하시고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의원들 맞아. 국회의장 쭉 해가지고 국회의장부터 민주당 대표 쫙 원내대표까지 다 왔었죠. 이번에는 뭐 경기도에서 하는데 현역 경기도지사 오는 거 가지고 너는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오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보석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요. 생소하지 않습니까? 판결만 하면 되는데. 이런 걸 이렇게 보석하는 사례를 너무 희귀하게 봐가지고 처음에 몇 번이나 찾아봤어요. 혹시 판결이 무죄로 바뀐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이 사람 나와 있을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권력 집단의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측근으로 뭐 대장동, 화천대유 이런 데서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의 돈 뭐 이런 문제들이랑 엮여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보통 정치적으로는 끊어낼 법도 한데 이제는 민주당이 니네가 뭐 어쩔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권력을 또 몰아주는 모습이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자신감이고 어떻게 보면 오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픈 지금 일이죠. 민주당에서 뭐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 사심제 만들겠다, 법관 증언하겠다, 사법 개혁이라는 뭐 미명 아래 여러 가지 지금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시잖아요. 그럼 김용도 사실은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5년 받은 게 옛날에 대선 때 대선 자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었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걸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까 뭐 5년형 받고 대법원 재판 지금 진행 중인데 출판 기념회하는데 그렇게 수십 명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굉장히 답답하고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것이 법안을 넘어서서 이렇게 뭐랄까요? 완전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위헌이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왜 그러면은 대선 바로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빠르게 판결을 내린 거냐. 그것도 무죄였으면 완전 칭찬을 했겠죠. 왜 유죄 판단을 내린 거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민주당에서 사심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다가 그때부터 지금 이야기한 것 자체가 대통령을 위한 것 아니냐. 국민들도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 정말 어떻게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는 이미 민주당에서 장악을 한 거고 사법부 하나 남은 건데 그 상권 분립에 있어서 참 지금 힘쓸 수 없는 이 상황이 답답합니다. 자, 지금 뭐 김용 전 부원장은 평택을 맞아요. 보궐선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초유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뭐 그걸 넘어서 무슨 뭐 경기지사를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뭐 민주당이 항상 제가 민주당 정권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마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방금 얘기하신 사심세나 이런 것만 해도 이게 본인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 가지고 거기에 대해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하니까 아니다 나 죄를 지은 게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은 죄가 아니다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막 얘기가 나왔었던 게 무슨 뭐 배임죄를 없앤다. 왜 이재명 대통령 배임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뻔뻔함의 도가 진짜 몇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냥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 본인이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뻔뻔하게 아 나 안 했어 이러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민주당 정치인들은 안 했어가 아니라 했는데 이제는 그거 죄 아니야. 그거 불법 아니야 이제. 그걸 본인들이 또 법안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정말 굉장한 권력 그러니까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이게 없죠. 입법 독재지 뭐 다른 게 전 독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행정권이랑 입법까지 장악했는데 사법부까지 장악을 하면 3권을 장악한 게 그냥 독재지 뭐 다른 게 독재겠습니까? 맞아요. 아까 전에 주진우 의원이 나가면서 그 얘기했었는데 정말 그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입법권, 행정권까지 다 독점을 해서 이제는 진짜로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렇게 돼버리면 지방 권력까지 넘어갈 생각을 하면 정말 어떻게 나라가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민주당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너무 겁이 나서 정말 맞아요. 지방 선거만큼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더 든다고 얘기했는데 딱 그 생각이 사법부 드네요. 장악을 하려고 지금 그 대법관 증언을 하겠다는 거고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 만들겠다는 거고 그리고 법관 평가제도 같은 거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법관 평가제도 하면은 이재명에게 유죄 준 판사는 빵점, 무죄 준 판사는 100점 이렇게 인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밌는 거는 요즘에 또 민주당에서 이거 어떻게 이런 모임을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 만들었잖아요. 거의 80몇 명이 들어갔는데. 근데 그거를 유시민 작가가 좀 정신 나간 집단이라고 했나 이상한 집단이라고 했나? 근데 약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미친 뭐. 예, 어떤 뭐 거죠? 그런 표현을 썼더니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썼더니 또 그거 가지고 다시 또 반발했어요. 네. 그런 내부 갈등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결국 합당에 있어서 저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